그 신호를 어쨌든지 뭐 그냥 사각형, 뭐 삼각형, 원 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함수로서 나타내야 되니까 함수로서 신호가 표현되면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가공하는데 그럼 신호를 이제 그 연산을 통해서 가공하게 될 텐데 그 연산을 통한 가공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시프트라는 거예요. 타임 시프트라는 거. 그래서 x의 t-t0라는 것은 신호를 시간 축상에서 t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그게 지연이라는 개념이라고. t0만큼 시간이 지연됐다 그런 얘기예요. 타임 딜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t0 자체가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타임 어드밴스다 그렇게 될 테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왼쪽으로 파형이 그 시프트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딜레이냐 했을 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가 x 오브 t가 있는데 x 오브 t가 t라는 시간 독립 변수에 의해서 원래가 이런 형태로 있다 이러면, 이런 형태로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t가 0일 때는 0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뭐 t가 1이다 이러면, t가 1이다 이러면 값이 증가했다,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 것인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됐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경우에 여기가 t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노란 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x 오브 t가 있고 또 빨간 것은 x 오브 t-t0다 이러면 이 t0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노란 그래프는 x가 0일 때가 여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여기가 이제 x 이퀄 1이다 이러면 이제 값이 x 이퀄 0일 때는 얼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에 x 이퀄 0일 때는 0이요, x 이퀄 1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뭐 그러면 1이다 이런 값들이 이제 그 점에서만 값이 정해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서 값이 정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빨간 그래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이제 t0가 된단 말입니다. t0가 됐을 때 t0라는 것의 값을 집어넣으면 x 이퀄 0-t0는 이 노란 거에 마이너스 t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노란 걸로 하면 요거하고 이제 대칭적인 요 점에 있을 때 요 값이란 말이에요. 즉 0이란 값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다 그런, 아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빨간 걸로 요 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0만큼 딜레이가 됐다, 타임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을 어느 면으로나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그거다라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명확하게 그대로만 이제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자면 x 이퀄에 t-t0라면 t0만큼 타임 딜레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라면 오히려 타임 어드밴스다 그렇게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좋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그 또 의문을 제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입력일 테지만 출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t-10이다 이러면
이거는 10초만큼 딜레이된 출력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타임 시프트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왜 이게 타임 시프트가 딜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한 번 확인을 못하면 끝내 그 이해를 못하고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반전이라는 것, 타임 리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라고 말하고 음악을 반대 방향으로 재생시키는 것 같은 동작인데, 그러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한 것이면 리버설이 된다는 거죠. t 대신에 마이너스 t. 다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t 대신에 t 마이너스 t0가 되면 t0만큼 타임 딜레이요.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타임 리버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또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의 타임 스케일링. 가령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x 오브 et다 이러면 한번 이거 그려볼 수 있겠어요? 노란 거 대신에 이렇게 됐다는 게 뭘 뜻하는가 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어디로 갈까요? 요 점은 그러면 그 점은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x 이퀄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파랗게 된 것이라면 x 이퀄 1이 언제 나와요? t가 얼마일 때 나와요? 2분의 1일 때 나오잖아요. 그죠? 2분의 1일 때 x, 그러니까 노란 걸로 표현한 그 파란 걸로 써도 되겠습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1이었던 것이 2분의 1로 간다 이런 얘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 x 이퀄 아니지, 이게 x가 아니지, 이쪽을 t로 썼으니까 이게 t를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도 t가 2인 것은 결국은 t가 1인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형이 압축이 되겠어요? 팽창이 되겠어요? 축이죠.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2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으로는 압축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형이 될 것이냐 하면 여긴 압축돼 봐야 압축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여기까지 뿅 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축이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요 앞에 요게 있다면 2배 압축이다 라는 의미요. 파형은 2분의 1로 스케일링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타임 스케일링이 있을 때 x 오브 at라는 것이 a라는 것의 크기가 1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2, 3 이렇다는 얘기는 2배 압축, 3배 압축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A배 압축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압축, 3배 압축 그렇다는 얘기는 파형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된 거니까 짜부러들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A가 2일 때는 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있던 것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축이라는 기법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 사용하냐면 우리 음성 신호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오버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이래.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보가 많아요. 그럼 압축한다 그러면 하나씩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는 버려. 3개 중에 하나는 버려. 4개 중에 하나는 버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압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결국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버린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버렸으니까 저렇게 남죠. 이거는 압축이라기보다는 팽창이라고요. 그러니까 압축 하나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메모라이즈를 하면 이건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빠르게 재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봤음직해요. 그 녹음한 거를 빠르게 하면 주파수가 높아지죠. 주파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소리가 하이톤이 되고 이러는 것들, 이렇게 딜레이를 하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내려가면서 낮은 목소리가 되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t-t0라는 독립변수를 쓰게 되면 t0만큼, 마이너스 t0만큼이 아니에요. t0만큼 타임 딜레이 되는 것이다.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사용한다는 건 타임 리버설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t 대신에 at 또는 et를 사용한다는 건 2배만큼 압축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많이 사용될 것이니까 한 번에 이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본이 있잖아요. 지금요. t0만큼 딜레이 하는 것은 t-t0를 쓰는 거다. 타임 리버설하는 것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쓰는 거다. 그리고 2배만큼 압축한다는 건 t 대신에 et를 쓰는 거다. 그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그 기본을 가지고서 이제 신호에 대한 것을 다뤄볼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신호라는 것은 어떤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파형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신호를 하나만 가지고는 결국은 표현을 못해요. 여러 개가 조합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신호를 어떻게 이제 분해를 할 건가.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삼각형 2개와 사각형 4개와 원 3개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해봐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분해를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하냐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벡터랑 똑같은 겁니다. 벡터 물리량을 다룰 때 3차원 공간에서 우리는 주로 다루기 때문에 조 벡터 물리량의 기본이 되는 단위 벡터 몇 개가 꼭 필요했었어요. 3개가 꼭 필요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위 벡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이 되는 그 신호들의 특정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결국 이제 조합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신호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벡터라는 표현을 쓸 때 이미 다뤄봤던 내용인데, 어떤 A라는 벡터를 쓸 때, 벡터를 표현할 때 이거 AX라는 것도 필요하고 AY라는 것도 필요하고 AZ라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AX 플러스 AY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들에 비해서는 종속적이죠.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AX와 AY와 AZ 이렇게 어떤 벡터든지 표현할 수 있듯이 똑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떤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여기는 3개의, 말하자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베이시스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단위 벡터들, 그걸 갖다 베이시스, 하나의 베이시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게 저기서 말하는 특정 함수들이라는 의미예요. 베이시스들이 뭐가 있느냐? 그럼 여긴 psi를 썼어요. psi nt 이렇게 썼는데 이게 몇 개가 들리는지 모르죠. 몇 개가 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n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계수값 cn, 요거에 말하는 거죠. 요거. 그럼 이 AX, AY, AZ를 어떻게 구했죠 이때? 이렇게 했죠. 이것도 내적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표현해 보자면 AX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A라는 벡터와 AX라는 것의 내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했는데,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A라는 내용과 신호와, 이 신호예요. AX라는 신호의 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표현으로 보면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N이라는 것은
XT에 psi NT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이고 이게 내적이고 이게 내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자면 이거 했었잖아요. A라는 전체 벡터 물리량 속에 요 단위 벡터의 성분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 그런 의미라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X 오브 T라는 신호 속에 그 특정 함수들이라고 말하는 그 베이시스의 어떤 성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적을 해보면 되지요. 내적을 해서 얻어지는 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호분해라고 그러고 신호분해란 말은 좀 우리말이기 때문에 영어 원래대로 말하면 시그널 디컴포지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시그널 디컴포지션 할 때 어떤 신호든지 저런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특정 함수들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조금 멀리 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호들을 특정 신호로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거쳐가는 건 뭐냐면 뭐 사각형으로 할 거냐 삼각형으로 할 거냐 원으로 할 거냐 그런 정도인데 그게 결국 절로 갈 거란 말이에요.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그리고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건 아까 요 밑에 썼던 다른 거는 종속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가 오소고날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소고날. 이것도 이제 서로 오소고날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조합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자꾸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선형조합의 기본이 되는 특정 함수인 기저함수, 여기도 베이시스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주로 뭘 사용할 거냐면 주파수를 사용할 거예요.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 함수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가령 예를 들어서 1Hz짜리, 2Hz짜리, 3Hz짜리가 있다. 그러면 1Hz, 2Hz, 3Hz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기저함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정연파 사인 오메가 t 나왔죠. 저 오메가 주파수잖아요. 그리고 복소지수 함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저게 주파수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뭐 할 때 페이저 할 때 이미 저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것들을 쓰냐 하면 모든 신호들은 저런 특정 함수들 즉 베이시스 펑션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 주파수의 정연파 또는 복소지수 함수의 선형조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선형조합의 가중치는 특정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척도다. 바로 요거잖아요. 선형 주파수의 여기 가중치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요거를 가중치라고 불렀어요. 지금 가중치. 이거는 이제 뭘 번역한 거냐면 웨이시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웨이 가중치. 그건 뭐냐? 그럼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 속에 그게 얼마나 갖고 있느냐죠.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마다 주파수를 얘기할 텐데 결국 그 특정한 n으로 표현되는 주파수 성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CN이 제로다 그러면 그 주파수 성분은 없다 그런 얘기고 CN이 뭐 얼마다 그러면 그 주파수 성분이 그만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걸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이미 다뤄봤기 때문에 벡터에서 다루던 그 작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파 함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x 오브 t가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p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정보가 3개 있다고 그랬죠. a라는 크기와 그리고 주파수 오메가 제로와 또 p라는 그 페이스 위상과 그것이 이제 정연파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코사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연파 그러면 시누소이달 시그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을 썼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 코시누소이달 시그널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걸 여연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연파, 정연파지만 그걸 대표 선수로 쓸 때는 그냥 정연파라고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연파, 여연파 이렇게 안 나누고 다 그냥 여연파라고. 아까 이제 뭐가 있어요? 압축과 팽창이 있었는데 그냥 압축이란 말로 썼잖아요. 딜레이하고 어드밴스가 있는데 딜레이란 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정연파, 여연파가 있는데 정연파라는 걸 대표 순서로 쓴다. 여연파를 써놓고도 그렇게 부른다.
그럼 여현파하고 정현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위상차뿐이 없다고요. 마이너스 파이만큼 해준든지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정보는 크기인 앰플리튜드와 주파수인 프리퀀시 또는 앵귤러 프리퀀시와 그리고 페이스, 이니셜 페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저기는 사실 피저로라고 안 쓰고 여기 이니셜 페이스로 써서 조금 좀 통일은 안 돼 있네요. 어쨌든 그렇고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주파수분의 1이 주파수가 F0라고 한다면 F0분의 1이 곧 주기에 해당되는 T0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런 정연파를 쓰기도 한다 예요. 정연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거기에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정연파를 이용해서 신호를 분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잘 쓰는 게 이제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는 그냥 뭐 나타낸 것으로는 x of t가 2의 st예요. 그래서 실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s가 0보다 클 때는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런 건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s가 0일 때는 DC예요. DC. 그러니까 이것도 주파수예요. 여기서 S가 주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S가 0보다 적을 때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때 이 X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S를 이걸 복소 주파수라고 합니다. 복소 주파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쓰는 것인데 현재 첫 번째 S가 실수인 경우는 이게 없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없을 때로서 시그마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시그마가 0이면, 시그마가 0보다 적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1번, A번은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하는 건데 그건 말하자면 B보라는 개념에서 바운디드 인풋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뭐 B번이나 C번 같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S가 시그마는 없고 시그마가 제로이고 오메가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J 오메가 제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써서 요게 없을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S가 J 오메가인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주기적인 함수예요. 아까 말한 그 사실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연파랑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S가 J 오메가 제로라는 걸 썼네. J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x 오브 t는 2의 j 오메가 제로 t가 되는데 2의 j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예요.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이건 극좌표계라고 말하는 거고 이건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형태냐 그랬을 때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요 x 오브 t의 크기는 즉 x 오브 t의 크기는 1이에요. 1이라고. 이거 크기는 1이에요. 여긴 크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 크기가 얼마인지요. 이게 혹시라도 의심스러우면 요거 크기가 얼마예요? 얘기했고요. 크기가 1이에요. 근데 크기가 1인 게 보여요? 보이죠. 왜냐하면 x 오브 t라는 게 뭐예요? 크기가 뭐예요? 여기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냐고요. 실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제곱 플러스 허수 사인 제곱 오메가 제로 t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팍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로타리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엔 그냥 무쌍하게 가는 겁니다. 에?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저 형태고 이거다 그러면 크기가 1이다 라는 거죠. 크기가 1이다. 그러면 x 오브 t를 표현할 때 크기가 1인 걸 여기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크기가 1이다. 그게 원이죠. 크기가 1인 원. 그러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해서 요 대표 선수 요 점이다. 이러면 이게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곧 뭐를 말하는 거면 요게 오메가 제로 t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메가 제로 t라고 그러면 그걸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타 t 그랬죠? 세타 t 그래서 세타 t가 오메가 제로 t라고 그러면 그것에 요게 뭐예요? 요게 그게 실수값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죠. 요거는요. 요거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크기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에다가 코사인 한 것이 요거고 1에다가 사인 한 게 요거고 그럼 그걸로 나타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요 값이 계속 시간에 의해서 0일 때는 여기였었지만 0일 때는 여기였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돈 것이 표현된 게 이것이듯이 그것의 원형인 요것도 계속 도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쓸 거라고요. 그걸 복소지수 함수라고 그러고 그게 주기적이에요. 주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주기를 갖고 있을까요?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죠. 2파이만큼 똑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그 표현하면 좋으냐면 여기서 이제 2파이 오메가 제로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2파이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예,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자, 왜 저런 것이 나왔냐면 결국 주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기 T0를 썼군요. T0를 가졌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얘기는 x 오브 t 플러스 T0는 누가 뭐라 그래도 x 오브 t하고 똑같다 라는 것이 주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주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T0는 주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독립변수인 t 변수 t에다가 주기를 더한 것도 안 더한 거나 똑같은 거 그게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T0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보는 거죠. 자 x 오브 t가 저렇다면 x 오브 t 플러스 T0가 과연 뭘까라고 하면 저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죠. 2의 j 오메가 t 대신에 t 플러스 T0를 대입하고 그러면 이거는 2의 j 오메가 t에다가 오메가 제로 t에다가 오메가 제로 T0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플러스 그냥 합시다. j 오메가 제로 t0 이럽시다. 그럼 이렇게 지수로 있는 것은 2의 j 오메가 제로 t에다가 곱하기 2의 j 오메가 제로 t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좀 크게 쓸게요. x의 t 플러스 t0가 뭐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t0라고 한다면 2의 j 오메가 제로 t에다가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t0예요. 그러면 지수의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지수를 나누면 2의 j 오메가 제로 t에다가 곱하기 2의 j 오메가 제로 t0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주기가 맞다면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x 오브 t하고 같아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x 오브 t가 뭐냐면 요거 자체가 x 오브 t예요. 그 얘기는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1여야만 된다 그런 얘기. 1여야만 된다. 1인 거는 언제냐 하면,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삼각형으로 남아있는 2의 j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1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잘 이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직각좌표계로 가져와요. 그럼 직각좌표계로 가져오면 뭐였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제로에다가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이게 1이어야 된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럼 뭐예요? 1이면 이게 0이면 되잖아요. 이게 0. 이게 0. 이게 0. 0. 그럼 1이잖아요. 근데 0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t0라는 값을 못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2파이. 2파이면 코사인 2파이니까 0. 사인 2파이니까 아니죠. 사인 2파이니까 0. 코사인 2파이니까 1. 그죠? 1 플러스 j 0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면 된단 말이에요. 즉, 요 오메가 제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는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2파이여야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t 제로가 뭐예요? t 제로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오메가 제로분의 t파이, 그 뭐 새로운 거 아니고요. t 제로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t 제로는 뭐 하고 갔다 그랬어요? 주파수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f 제로분의 1이에요. 확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이 오메가 제로가 2파이 f 제로잖아요. 거기에 2파이니까 이거하고 하면 f 제로분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요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2파이를 분모 문제에 곱해줘서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죠. 어쨌든 복소지수 함수 속에 이런 그 주파수 성분을 담을 수 있는 베이시스의 개념이 녹아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걸 쓰면 좋겠다. 이걸 쓰면 아주 그 신호를 나타내는데 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의 j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j 사인 시타다. x 오브 t가 2의 j 오메가 제로 t라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다 라는 것인데, 오일러 항등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령에 대해서 2의 j 시타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j 사인 시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국은 x값이고 이게 y값이에요. 그러면 직각좌표계 x값 y값이 주어지면 여기는 로 p가 구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로가 얼마예요? 1, p는요 시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좌표계라 그러면 우리 이제 원주좌표계로 바꿀 때 직각좌표계의 그 로 값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이랬잖아요. 그럼 그 1이란 말이에요. 1.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p는요. p는 뭐였죠? p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랬잖아요. 그럼 x분의 y라는 건 뭐예요? 아크 탄젠트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 탄젠트가 있고 요것도 탄젠트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시타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걸 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하냐면 한번 확인하고, 즉 로타리에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다라는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그거 머릿속에다 각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j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는 항등식이야. 항상 등식이야. 항상 만족하는 등식이야 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라고 해요. 명확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거창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로타리 도는데 거창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약속을 했어요. 회전하는 차량 무조건 우선권이야 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이게 이거다라고 정했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사실은 이렇게 되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한 거지만 다 이제 그 논리적인 체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사실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그렇게 정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거꾸로 가봅시다. 2의 j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쓰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러면 되잖아요. 뭐 결국 기껏 해봐야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썼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뭐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뭡니까?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코사인 세타가 우함수, 사인 세타가 기함수, 그것만 필요해요. 코사인 세타가 우함수 맞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세타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j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씁니다. 1번 2의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요. 2번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다 예요.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라 하나하나 새로운 것입니다만 그 새롭다는 것은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드는 문장이 뭐였었어요?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4-5살 때쯤 되면 배고파 엄마 밥 줘 아마 그랬을 거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도 말 못하고 기껏 하는 앙 운다든지 엄마 부른다든지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훈련받아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그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기해하고 아주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렇게 4-5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초 만에 저런 걸 이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맞다, 저게 맞다. 그리고 이제 특징지를 위해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리를 회전할 때는 뭐가 우선권이라고요? 진입하는 차예요, 회전하는 차예요? 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더해 봅시다. 그럼 양변을 더해 보면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가 뭐가 나옵니까? 더하면 뭐가 돼? 이거 더해줘요. 이거 더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쪽 더해줘서 나오면 되잖아요.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그리고요. 없죠. 저거고 저거 상쇄되잖아요. 결국 뭐가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가 뭐다가 나왔잖아요. 확인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예요. 이거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거 자유자재로 쓰고요, 이거 자유자재로 쓸 뿐만 아니라 이거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냐 하면요, 2분의 1의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 아까 이거 중에 리얼 파트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더해준 거고, 이번엔 빼줘 봅시다. 빼준 것을 여기다 쓰면요,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이게 상쇄되고 이게 2배가 되죠. 그래서 2의 j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뭐요? 2j분의 2의 j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된다. 되겠어요?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리를 돌 때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게 오일러 공식이고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면 코사인 세타는 더한 걸 둘로 나눈 거, 에? 플러스 마이너스 더한 걸 둘로 나눈 거. 사인 세타는요, 오히려 뺀 거를 둘로 나눈 게 아니라 2j로 나눈 거. 왜냐하면 빼줌으로 해서 j가 남았었으니까. 그죠? 그것을 시타가 오메가 t로 가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타가 오메가 제로 t가 된 것을 여기다 표현한 거잖아요. 그걸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습이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 경우는 이거는 비주기적이에요. 아까는 주기였는데 비주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마 때문에 주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시그마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 진동하는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진동하는 게 시그마가 0보다 적으면 진동하는 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의 시그마 t라는 게 있었고 2의 j 오메가 제로 t가 있었는데, 그걸 합해서 2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하든지 dc든지 아니면 감소하든지 였는데, 이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결국 요거하고 요거 합해서 이렇게 엔벨롭을 가지고 커지든지 아니면 이런 엔벨롭을 가지고 적어지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많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전자기파의 모습이 이렇게 갈 거예요. 왜요?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줄어들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파수 성분은 있죠. 주파수 성분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호에 필요한 것들, 오히려 정연파보다는 복소지수 함수가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뭐예요? 그 전에 있듯이 복소지수 함수가 정연파잖아요.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이니까 정연파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외에 이제 그 주변 머리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건 어떨 때 쓰이냐면, 이럴 때는 유닛 스텝 펑션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그 신호가 이게 불이 있는데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키는 순간에 어떤 크기의 신호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저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닛 스텝이란 건 계단이니까 계단 올라가듯이
떡 올라가는 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1이라는 값으로 정해진 저것이 ut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은 ut는 그렇게 이제 쓰기로 하는 거예요. ut라는 것은 말하자면 1, 어떨 때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인 이것을 말한다. 이제 1번, 2번, 그리고 3번 해봅시다. 전원이 갑자기 가해지거나 제거되는 스위치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것을 트렁케이션 할 때도 사용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뭘 트렁케이션, 어떻게 트렁케이션 한 걸까요? x가 0보다 큰 구간만 살린 거고, 요거는요 x가 0보다 적은 구간만 살린 거고요. 그래서 트렁케이션. 그러니까 별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x 오브 t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x 오브 t에다가 u 오브 t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다 0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요거는 살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나왔듯이 x 오브 t에다가 u의 마이너스 t다. 이게 뭐겠어요? 이건 이거죠. 이쪽은 살리고 여긴 다 0이다. 여긴 다 0이고 여기는 요거 살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접목이 된 게 뭐냐 하면 이거하고 뭐냐 그런 얘기. 마이너스 t. 이거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죠. 타임 리버설. 타임 리버설이니까 저거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이쪽은 제로, 저쪽만 1 곱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그 함수만 살린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노트에는 없지만 이거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다음 신호의 파형을 그려봐라. 한번 그려보세요. u의 t-3 지금 했던 것에 어떤 이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A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u 오브 t를 알면 되죠. 이것에서부터 얼마만큼 뭐가 된 거예요? 3초만큼 중요한 맨 처음에 기능 세 가지가 있었어요. 딜레이예요, 리버설이에요,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x의 t-t0예요, x의 마이너스 t예요, x의 2t예요. 이걸 뭐라 그래? 시프트 중에 뭐라고?
시프트 중에 시프트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딜레이예요, 어드밴스에. 거짓말 하지 마. 이게 50%인 것 같지만 이 50%가 그 각오를 하라고. 각오. 이거 딜레이다 이렇게. 이거 딜레이. 이거 뭐야고요? 이거는 그냥 뭐 리버설이죠. 뭐 리버설. 이거는요. 이거는 앱스트랙션. 뭐 이건 압축. 단어 하나로 외란 말이야. 단어 하나로. 왜냐하면 그거하고 다른 거는 역수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없고, 이거는 t 플러스 t0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어드밴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2분의 1 t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팽창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에 딜레이, 즉 3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3만큼 딜레이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된 거. 요게 3이에요. 3. 그러니까 D가 T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노란 거가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거 T0만큼 딜레이 되는 거다. 딜레이 되는 거다. 왜냐면 따지고 보면 되잖아요. 요거 실 때 X의 O는 얼마입니까? 요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이게 아직은 어리둥절할 텐데 UT가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1, 0. 두 개 중에 하나의 값이. 그럴 때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요걸 생각해. T.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0보다 적으면 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쓸 거예요? 밑에 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 0. 뭐라고 쓴다고요? 이번에는 요거 자체를 t-3이 0보다 크면 1. 그 얘기는 뭐라고요? 그 얘기가 곧 t가 뭐보다 크면요? t가 -3이 0보다 크다는 건 t가 뭐예요? 그렇죠. 3보다 크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는 0보다 클 때 1이었는데 이번엔 3보다 클 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로타리 들어가는 순간 표지판을 살피라고 있나? 그래서 표지판에 분명히 크게 써놨어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그러면 그냥 너끈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UT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한번 살피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면 그거나 똑같이 t-3이 0보다 크다라는, 즉 t가 3보다 크다면 1이고, 여기서 t가 t-3이 0보다 적으면, 즉 이게 뭐라고요? t가 3보다 적으면이죠. 그게 A번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이니까 좀 더 어려운 것들도 다루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 다음 B번. 이번에 X 오브 T가 2에 U에 T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 이제 2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2 아니면 0. 2 아니면 0. 그러면 2 어떨 때 2라고요?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이런 얘기니까 그 얘기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런 얘기지요. 얼른 와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원래 이런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요걸 기준으로 해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0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1이 아니라 2 그 다음에 C번 한번 해보세요. C번. 꽁수 없어요. 꽁수 쓸 생각하지 마세요. 꽁수 쓰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다가 할애를 할 수가 없으니까 x 오브 t가 뭐라고 그랬어요? u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거 잘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쓰세요. 1, 0. 언제 1이라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1. 그럼 뭐가 돼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 그럼 여기는 볼 거 없어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럼 어떻게 돼요? t가 있는데 x 오브 t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적으니까 이게 1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2번 이쪽이 1.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순간적으로 딱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갔을 때 저건 뭘까요? 저거는 합성을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합성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D번 x 오브 t가 있는데 x 오브 t가 노란 게 하나 있고 u에 t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간 그려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u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2니까 이거 얼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걸 뭘 말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것이니까 요렇게 된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거 t 마이너스 4니까 t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t가 4보다 크다. 그러니까 4보다 크니까 여기 1이 있을 테고 2가 있을 테고 3이 있을 테고 4가 있는데 4보다 크다가 원래 요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에 쓰라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합하면 뭐가 돼? 합하면 여기 합하면 이거고 여기 합하면 이거고 그죠? 요거하고 합하면 이거죠? 이게 0이니까 빨간 거는 0이잖아요. 여기 0인데 여기까지 와서는
요 노란 거하고 요 빨간 거하고 상쇄되죠. 이런 펄스예요, 펄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펄스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 그려봐라, 이거 표현해봐라 그러면 저걸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어딘가 나왔었다고 그랬죠. 어디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껐다가 어느 순간 껐어요. 켰다가 어느 순간 껐어요. 그러면 저 펄스가 돼야 되는데 저 펄스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로. 그럼 유닛 스텝 펑션으로 하면 되죠. 그죠? 자, 하나만 더 시도를 해봅니다. 이 x 오브 t가 있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네요. 코사인 t에 t 곱하기예요. t에 ut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2파이, u에 t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봅시다. 그려보는데 요거부터 먼저 그려보면, 요게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이게 펄스가 되는 거 보이죠? 펄스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라는 거 이미 확 했죠? 그럼 이거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요런 펄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펄스가.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 곱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t에다 곱했어요. 이게 t예요. 그러면 t가 있는데 t만, 거기만 요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사인이에요. 사인. 아니, 코사인. 코사인 0 얼마에? 2파이 1 파이 0 이렇게 된 거죠. 요게 파이가 0이 아니라 파이가 마이너스 1. 예? 요게 0, 여기도 0.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잘라진 거죠. 원래는 뭐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됐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건데 고기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기만 1이라는 값. 고기만 1이고, 아니다. 고기만 1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잘못 생각했다. 이게 1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0이네. 여기 아까 요것이 요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가운데는 1이지만 여긴 0이잖아요. 0. 그럼 0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거가 얼마예요? 0이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면 이제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건 답인데 2번은 답을 잘못 쓴 거예요. 그죠?
옆으로 쭉 가는 게 보여요. 필요해요. 자, 램프 펑션.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쓰임새가 없는 셈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램프라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램프라는 거는 우리가 고속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걸 램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렇게 올라가는 듯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R of T라는 것이 R 아니지 T 제로 이것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뭐의 연장선상이냐면 1하고 0이에요. 그럼 보다시피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거죠. t가 0보다 클 때, 이것도 t가 0보다 클 때,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요거의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적분인 셈이에요. 적분. 이거는 이거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RT를 미분하면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적분하면 이런 얘기가 돼서 그게 어딘가 있을까? 저기 있죠? 유닛스텝 펑션하고의 관계가 ddt rt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한 게 dt가 ut다. 이거 또 거꾸로 R of T는 U of T의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T까지다. 여기 이제 변수를 바꿔서 타우라고 해서 D 타우 이렇게 했어요. 펑션, 유닛 램프 펑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까지의 기울기는 0, 0부터 기울기는 1. 그러니까 기울기니까 1.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임펄스 펑션이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중요하고 아마 그 이해하기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잘 보도록 합시다. 임펄스 펑션의 정의. 사실 이 펑션은 임펄스 펑션은 아니에요. 펑션의 정의를 벗어나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펑션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generalized function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취급할 필요 없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네 번째라고 해서 impulse function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펄스는 아까 나왔던 이게 펄스잖아요. 이게 펄스예요. 요건 이제 펄스라고 그러고 그 앞에 임을 붙여가지고 임펄스라는 것은 이게 좁아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뛰었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크처럼 이것처럼 스위치를 눌렀다가 조금 있다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넣는데 켜지는데 팍 하더니만 꺼지는 거. 그런 걸 이제 임펄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했을 때 펑션 그 자체로는 뭐 어떻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해낸 것이 저기서처럼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델타 펑션이라고 써서 이거 이제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선 그 첫 번째로 델타 t가 몽땅 다 제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게 t라는 축인데 t가 0이 아닌 순간에는 모든 값이 제로. 언제든지 다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델타 제로는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펑션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발산을 해요. 요 값이 가령인데 10의 500승 그렇기만 해도 그건 펑션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10의 500승보다 훨씬 더 큰 무한대 값 그런 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펑션의 정의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세 번째 나온 대로 델타 t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몽땅 다 적분을 해보면 그렇게 썼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안 하고 입실런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썼어요. 델타 t에 dt 하는데 마이너스 엡실런부터 엡실런까지 인데 뭐라고 썼냐면 for any 엡실런 0보다 큰, 그러니까 그 값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 값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다 1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 면적이 1이란 말이에요. 폭은 0이요 크기는 무한대인데 그것을 곱하면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S예요. S. 그럼 요거는 S분의 1이면 면적이 1이잖아요. 근데 S가 좀 더 줄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것도 S와 S분의 1이고 이렇게 된 것도 S와 S분의 1이고 근데 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서 0으로 된다. 그래도 면적이 1인 것은 유지가 되겠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그러므로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펑션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x 오브 t의 ut다 그러면 뭐였었어요? 트렁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t가 0보다 큰 구간에만 살려있는 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t가 그러면 t가 0보다 적은 구간만 살려놓는 거였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델타 t를 곱한가라는 것은 이것도 정의가 안 되듯이 이거 자체는 정의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적분해서 의미가 있듯이 이것도 적분하기를 저기 뭐라고 적분했어요?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어디에? 저기 봅시다. T1에서부터 T2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 요 표시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T에서 T1에서부터 T1까지라고 했죠. T1에서부터 T2까지는. 이게 뭐 이래? T1에서부터 T2까지 했는데 T1하고 T2가 0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가든지 이것처럼 엡실런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이것처럼 0이라는 구간을 포함하기만 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한 것을 적분한다는 것은 요 값에 제로인 값을 갖는 것으로 편의된다.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x가 0이 아닐 때는 몽땅 다 0이었잖아요. 그럼 그 값은 존재하지 않죠. 뭐만 값이 남았어요? x가 0인 값만 남았죠. x가 0인 값은
근데 적분을 하면 요게 면적이 있으니까 그게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x가 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 그게 첫 번째 식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weight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weight이라는 것이 곱하기 k만큼 곱했다 그러면 요건 필요가 없고, k만큼 곱했다 그러면 크기가 k만큼이다, 저렇게 표시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요걸 썼네요.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k 델타 t dt 하면 k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수값이니까. 그래서 k만큼 크기가 나타난다. 임펄스라는 게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화 시스템을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임펄스 함수의 근사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단위 면적을 가지고 폭이 좁은, 아까 설명한 겁니다. 폭이 좁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2분의 델타까지의 그 높이는 델타분의 1인데 2분의 델타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저것처럼 이제 그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임펄스 펑션으로, 임펄스 함수로 수렴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다. 예요. 자, 그것이 이제 또 뭐의 관계냐 하면 UT 하면, 그러니까 UT를 미분하면 그게 델타 T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였죠. 첫 번째가 RT가 있었는데 그것에 미분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UT다 이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UT가 있는데 이것을 미분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델타 T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펑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펑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미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미분이 가능한가요? 여기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도 여기 담고 있는 거 펑션이 아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의 미분을 이것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라면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어떻게 갔냐면 요것의 그 RT라는 것은 결국은 UT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의, 그래서 이걸 바꿔서 U 타우 D 타우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렇게 갈 수 있죠. UT라는 것은 델타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바꿨잖아요. 요것처럼 타우라고 바꾸지 않고 나무다라고 바꿨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D 타우 델타 타우 디타 타우 그렇게 한 것이 결국 UT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처럼 좀 비스듬한 요것이 있을 때 저것처럼 펄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미분하면 저거니까, 적분하면 저거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이것처럼 임펄스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펑션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임펄스 펑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예요.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것이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XT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것은 X0에다 델타 T를 곱한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 뭐 당연하잖아요. 델타 T가 0이 아닐 때는 없는 거니까 X0 값만 필요하다. 또 시프팅을 하면 T0만큼 시프팅을 하게 되면 T0만 값이 살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델타 T가 뭐였었어요? 델타 T가 이거였잖아요. 결국 이거잖아요. 델타 T라는 것이 이게 0, 어떨 때 0이냐면 T가 0이 아닐 때 0,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
사실은 수렴하는 건 아니고요. 무한대 t가 0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듯이 만약에 델타에 t-t0 그러면 우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요거 대신에 t가 t0가 아닐 때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t가 t0일 때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레이 했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저기도 보면 두 번째 식에 t 대신에 t-t0가 나왔잖아요. 그럼 t 대신에 t0만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프팅 프로퍼티가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거 0으로 바꿔준 것이니까 상수값이 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x0 그대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나오는 거지,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 값이 된다 그런 얘기고, 요것일 때는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데 t1하고 t2 사이에 t0가 없어요. 그럼 몽땅 다 t0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런데 t0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고감만 요거나 똑같이 고감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것은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요건 결국은 뭐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냥 외우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그 방법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나중에 아마 이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냥 그런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컨볼루션 자체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적분의 범위가 어디예요? x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인가에 무한대까지, 그리고 나서 x 타우에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하고를 변수가 이쪽엔 타우를 썼고 이쪽엔 t 마이너스 타우를 썼죠. 근데 그걸 합하면 얼마예요? 타우에다가 t 마이너스 타우를 합하면 t가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리켜서 요것하고 아니죠. 앞에 거를 이렇게 썼네. x의 t에다가 델타의 t에 컨볼루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개념입니다만은 이렇게 쓴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니까 또 다른 계산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신화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일 때 요 t가 쓰였다면 요 t를 요렇게 분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거꾸로요. 그러면 거꾸로 컨볼루션을 하는데 xt하고 ht하고를 컨볼루션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어떻게 거꾸로 가야 되냐면 x에다가 타우 쓰고 h에다가 여기다는 뭐라고 쓴다고요? 합해서 t가 되도록.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이렇게 타우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거,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컨볼루션의 그 모형이에요. 근데 그 컨볼루션의 모형 중에 요 ht 대신에 델타 t를 넣었을 때 저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그건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요걸 보자면 요 값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한다 그러면 구간은 따질 필요 없고 어떨 때만 요 값이 존재해요? 요게 제로일 때만. 그러니까 요게 제로란 건 타우에 대해서 요게 제로니까 타우가 t일 때만 존재하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x의 t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x의 t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잖아요. 그럼 이게 1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x 오브 t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x 오브 t하고 델타 오브 t를 컨볼루션 하면 x 오브 t가 된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컨볼루션의 원래 정의가 어떤 함수, 두 개의 함수 간의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타우로 바꿔주고 뒤에 거를 t-타우로 바꿔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들어있냐. 이게 곧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내적이에요. 내적을 하는 거죠. x 오브 t 속에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내적을 해서 그 성분의 크기를 구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형태로서 컨볼루션을 구하는 것이 정해된다면 이렇게 정해된다. 그걸 가리켜서 컨볼루션 특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가 그렇다면 아래도 t-t0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건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뭘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걸로. 델타 AT는 A의 크기분의 1의 델타 T다 라고 외우는 걸로. 그렇다면 델타 AT 플러스 B는 A의 크기분의 1에다가 델타의 T 플러스 A분의 B다 라는 거. 사실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교차로 들어갈 때 표지판에 보니까 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라고 했다. 그거나 똑같이 그냥 외우자고요. 이런 데다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래 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해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위에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컨볼루션 하면서 또 나오겠으니까 조금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건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탕귤라 펄스라는 게 있는데 렉탕귤라 펄스는 별것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벌써 나왔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동안에 그것만 이런 펄스인데 그건 이미 우리는 그 유닛 스텝 펑션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유닛 스텝 펑션으로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라 펄스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것이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샘플링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아주 중요해요. 요건 아주 중요해서 sync 펑션이라는 것이 있고 저 샘플링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요런 펑션이다 라고 숙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숙지할 게 이해를 하면서 숙지해야 될 것들 대부분이었지만 그냥 숙지해야 되는 것은 임펄스 펑션의 그 확장 개념, 압축 개념 그거하고 요것만큼은 그냥 이런 펑션이구나 하는 것으로 좀 외워두기를 바래요. 이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컨볼루션.
컨주게이트라는 말은 이거였죠. A 플러스 J, B가 있는데 이것의 컨주게이트는 이것은 위에 올라가는 컨주게이트. A 마이너스 JB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곱하기 이게 일종의 곱하기인데 그러니까 곱하기인데 특별한 곱하기. 특별한 곱하기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지금. 곱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타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니 t를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t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타우만큼 딜레이 된 거잖아요. 타우만큼 딜레이 한 것인데 타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t만큼 딜레이 된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나오고 이건 t만큼 딜레이해서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식의 얼굴인데 예? 여기 동그라미가 2개 있고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갖다가 이 얼굴을 이제 검사할 때 그 안면 인식을 할 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개나 있을까? 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매칭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2개다. 이건 2개다. 그 다음에 요거 가져가서 그건 몇 개냐? 1개다. 이건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사람이구나 현식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듯이 지금 원래 원판 노란 거예요. 원판을 놔두고 요거는 폴딩을 해요. 이건 이제 아까는 이제 타임 리버설 그랬는데 타임 리버설이란 말을 이제 폴딩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타임 축에 대해서 이제 폴딩을 했단 말이에요. 폴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슬라이딩 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움직여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아 동그라미가 원이 2개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그 관계도가 얼마나 되느냐의 의미이고 그게 뭐하고 비슷한 의미냐면 이너 프로덕트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요거하고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개념으로서 물론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컨볼루션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단추예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하고 시스템하고 그럼 결국 이제 컨볼루션 해가지고 출력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라고 해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게 시스템에, 이게 신호고요. 입력 신호하고 이렇게 온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출력이에요.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놈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시스템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대변하는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 신호하고 컨볼루션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 우린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있다면 요게 들어온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듯이 100원짜리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 한 컵. 500원짜리 들어가면요. 카페라떼 하나.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